모든 거는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야 강원국이 사라고 했어 사자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한번 또 재밌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퀀트가 비퀀트를 만나다, 윤석열 정책 수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강왕국이 왠지 또 한번 진화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요즘 3프로TV에서 MC 하시는 거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프로그램에서 최대 수혜자가 강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면은 저는 퀀트를 하는 사람이라 뭐 산업이 어쩌고 종목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퀀트를 코어 투자 방법으로 하되 비퀀트를 조금 가미하면은 또 초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즈음에 한번 김탁 실장님의 찬양을 한번 하고 넘어가죠. 네, 저희가 MC가 3명이잖아요. 정프로가 앉아 계시고 김탁 실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분은요 종목 산업 관련해 가지고 뭔가 틱 한번 누르면은 정말 20년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건설주 하면은 건설주는 1, 2, 3, 4, 5번이 있고요. 1번이 이걸 잘하고 2번은 이걸 못하고 3번은 이걸 잘하고 4번은 뭐 이런 스토리가 있고 5번은 뭐 특징이 없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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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짜 정보가 쫙 쏟아져 나오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제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양은 이 정도 하고, 자, 최대 이슈는 어떤 주식이 새 정부에서 잘 나갈 것인가 이런 거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이 조만간 대통령이 될 것이고 지금도 벌써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정치와 경제는 맞물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밀어주는 그쪽의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정책주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증권사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섹터가 있어요. 네, 원전과 건설. 이거는 확실히 공통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정부는 원전을 없애자 뭐 이랬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와가지고 원전을 다시 살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엄청난 부스트가 이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아마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긴 할 겁니다. 네, 뭔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팍팍 오르고 있으니까 많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건설 붐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이 있고, 그리고 뭐 IT 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플랫폼 게임,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6G, IT 보안 뭐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좀 엄청 브로드하죠. 그쵸? 그리고 방산 얘기도 조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뭐 교육 얘기도 좀 나왔어요. 정시로 돌아가가지고 뭐 교육주가 뭐 수혜를 받는 데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요. 근데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좀 덜 강합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는 사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분야이겠죠. 왜냐하면 리오프닝은 뭐 당연히 리오프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수혜받는 주식이 있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책주를 덥석 사면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도 퀀트적인 이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와 성장 국면에서 제가 퀀트주를 좀 뽑아봤죠. 밸류라는 건 저평가된 주식, 그리고 성장이라는 거는 최근 분기에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은 주식.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밸류 7인방. 밸류 7인방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밸류 지표들이 7개 정도가 있어요. 퍼, PBR, PCR, PSR, POR,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뭐 EV, EBITDA 넣었나? 뭐 그런 거 같고, 네, PFCR 뭐 그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밸류 지표들의 순위를 매긴 다음에 이 평균 순위들이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1위부터 100위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1위부터 100위까지 뽑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순위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여기 뽑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건설사이고
그러니까 2번이 건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신세계, 현대백화점, 광주 신세계 같은 애들은 리오프닝주입니다. 네, 그래서 6번 테마이고요, 여기는. 네,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뭐 스마트 부품 이런 거는 뭐 크게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식료품도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유진기업, 얘네들 시메트와 리미콘을 한다니까 2번 테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또 내려가 보면은 또 중견 건설사들도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나오고요. 이제 한마디로 한국 그 저평가 주식 톱 100 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들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드를 칠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네, 선거가 수요일이었고 완전 초박빙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많이 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드로 칠한 기업들은 네,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그래도 유의미하게 상승도 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견 건설사 중에서도 코오롱 글로벌과 신세계 건설은 그런 식으로 좀 유의미하게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고 막 이랬는데 세보 MEC와 금호건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얘가 여기서도 코오롱 글로벌이 신세계 건설보다 좀 더 센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 두 개 얘네들은 확실히 많이 튀었습니다. 목금 연속으로 올랐고 지금 제가 월요일날 이걸 찍고 있는데 월요일도 아직은 플러스예요. 월요일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근데 여기 신세계, 현대백화점, 광주 신세계 얘네들은 목금에 오르긴 했는데 월요일은 또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I don't know, 한마디로 좀 약한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장주를 보겠습니다. 성장 6인방 이건 뭐냐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YOY, QOQ로 하면 6개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6개 지표의 순위를 계산하고 평균 순위가 가장 높은 기업들 100개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컴투스 홀딩 같은 건 이제 게임 기업이잖아요. 얘네들도 그 성장 6인방 그 10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YBM넷, 애니 등률 얘네들도 성장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좀 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신세계는 지금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도 받쳐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정책주들이 많지가 않아요. i3 시스템이라고 저기 방산주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키다리 스튜디오 뭐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키다리 요거는 지금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쭉 보면은 나머지는 없네요. 그죠? 이렇게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재밌는 거는 목요일, 금요일 많이 튄 주식은 이 중에서 신세계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신세계도 지금 월요일 날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 옆에는요. 이 가치와 성장 두 개를 합쳐가지고 13개 지표의 순위를 내가지고 평균 순위가 높은 기업을 계산을 해봤는데, 보시면 여기도 신세계밖에 신세계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보면은, 여기 중견 건설사 두 개가 있었죠. 세보와 MEC, 금호건설이 성장도 하고, 성장도 괜찮고, 그리고 가치도 월등한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목금에 별로 튀지를 않았고요. 대한항공도 있었는데 얘네도 목금에 별로 튀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기업을 사라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보면은 확실히 좀 건설 쪽에서 이제 특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일단 퀀트 레이다는 잡혀 있고 그러면은 뭐 비퀀트 정보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김탁 실장님도 굉장히 이제 건설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니까 한번 제가 툭툭 쳐보기도 할 거고 뭐 관련 보고서 같은 것도 볼 거고 그리고 3%의 또 건설 애널리스트 나오면은 그것도 유심히 보고 이런 게 다 초과 수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퀀트 투자를 하는데 퀀트에다 거기에다가 정책이나 뭐 재료 같은 것이 붙었다 하면은 나쁠 거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퀀트를 하되 요쪽 종목들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높이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주식을 사세요 하고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밸류를 보니까 건설 쪽에 기회가 좀 보인다. 왜냐면 밸류라는 건 저평가, 싼 주식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부담이 엄청 크지는 않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놓고 3%에서 건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 하면서 비콘트 지식이 또 추가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김탁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뭐 GS 건설이 재건축을 가장 잘하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건설주 중에서 그 이 리스트에 조금 전에 그 리스트에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큰 차이가 없는데 뭔가 이제 매력적인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싼 종목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근데 리오프닝이라는 게 좀 약한 테마죠. 왜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한 번 하면은 끝나는 테마잖아요. 이제 뭐 3월, 4월, 5월에 리오프닝을 하고 네, 그 후엔 리오프닝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프닝이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장 쪽에서는 게임 방산 교육에 이제 간간히 기회들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이제 많이 성장한 기업 중에서 뭐 게임 방산 교육 기업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씩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을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목금에 크게 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걸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떤 기업한테 이 새로운 정보가 기회가 된다 이런 건데, 근데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목금일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도 성장성이 상당한 기업들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특히 뭐 윤석열 뭐 수혜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어떤 정부가 오든 반도체 2차 전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가장 핫한 거는 건설 다음에 이제 원전 쪽이겠죠. 원전은 근데 보시다시피 퀀트 종목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재평가되었거나 많이 성장하거나 그런 원전주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고로 저는 원전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퀀트 뒷받침이 없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완전 트레이딩 기법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트레이딩 기법이라는 거는 네, 한마디로 오로지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전주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자산 5% 미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전 무조건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잃을 수 있는 돈이 제 총 자산의 0.5%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잃어도 제가 조금 슬프긴 하겠지만 많이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어떤 위대한 트레이더 친구가 말하기를, 네, 이런 주식들은 이제 TMA가 붙고 정책이 붙고 수익까지 붙고 하면은 맥시멈 수입의 5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잘 안 먹히면은,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트레이더 친구가 틀렸을 경우에는 주식자산 0.5%를 말아먹는 거고, 네, 잘 되면은 40대, 제가 10년 동안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네, 잃을 수 있는 금액과 딸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그래도 한번 베팅해 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는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합니다. 왜냐면 퀀트를 보면은 이 원전주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진짜 무슨 계속 적자이기도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 저평가 돼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가격으로만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일단 4월 말까지는 그럼 무조건 가져갈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5월, 10월에는 주식이 아무래도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저도 트레이딩 방법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당장 팔지는 않고 일단 가져간 다음에 꺾이면은 그때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 퀀트와 재료 상당히 유력한 콤보이다. 네, 일단 그냥 정책주만 덥석 사면은 계잡주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주라고 계잡주가 아닌 게 아닙니다. 네, 저평가가 안 돼 있고 성장이 없으면 계잡주인 겁니다. 그렇죠? 뭐 밸류 성장 중에 하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퀀트와 정책주를 하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리밸런싱 시기까지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정책주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가격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거는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야, 강원국이 GS 거서 사라고 했어, 사자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깨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용했는데,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눌러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